허리를 펴는 일이 버겁고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이 많아졌다면 지금이 바로 척추와 관절을 돌볼 때인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찾아온 통증으로 움직임의 중심이 흔들리고 일상생활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팔이 이렇게 안 됐어요. 힘이 없고 여기가 저리고. 이거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 지팡이 짚고 요서 요 한 제적도 못 걸었어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예상치 못한 척추 관절 질환을 불러옵니다. 단순한 노화뿐만 아니라 굳어진 근육과 약해진 인대, 그리고 틀어진 체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최근 양한방 통합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옥진아 원장과 함께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는 양한방 통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이상의 노년층 환자분들에게는 척추관 협착증, 무릎의 관절염과 같이 퇴행성으로 만성적인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 많습니다. 50, 60대 중장년층 환자분들의 경우 디스크 탈출증, 어깨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과 같이 많이 써서 오는 퇴행성 변화가 본격화되는데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기여를 합니다. 보행 시 다리가 저리고 허리, 목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어깨는 잘 올라가지 않는 가동 범위 제한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30, 40대 젊은 분들 또한 오래 앉아 있으면서 발생하는 목과 허리의 디스크 탈출증, 거북목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질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과한 사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의 손상된 부위를 직접 초음파와 엑스레이로 보고 그 부위에 재생에 도움이 되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나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양방치료입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평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는지 수면, 소화 등 신체 전체를 파악해 불균형을 맞춥니다. 이것은 숲을 멀리서 넓게 보고 치료하는 한방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보고 진단하고 복합치료하는 것을 양한방 복합통증치료라고 합니다. 척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는 미국의 해켓 박사가 창안한 방법입니다. 척추 수술 이후에 디스크 제거 수술이 잘 되었는데도 통증이 여전한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척추 관절을 옆에서 받쳐주고 있는 면부 조직, 즉 힘줄과 인대가 약한 환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고 주변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주사요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여 인대와 힘줄을 정확히 보고 손상 부위에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유착되어 나타날 수 있는 신경유착성 통증을 초음파로 찾아서 시행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가 발달하여 훨씬 업그레이드된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한 사람의 의사가 보고 진단하고 의학, 한의학 양쪽의 치료를 함께 했을 때 보다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발 없이 통증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합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남포동 거리. 김순청 씨는 이 시간에도 주방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그녀는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힘들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거뜬하게 무거운 뚝배기도 옮기고 힘차게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팔이 이렇게 안 됐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힘이 없고 여기가 저리고. 세수를 조차 못했죠. 이게 안 됐죠. 이 손으로 했죠. 그래갖고 밤에 일하다가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병원 갔어요. 아니 사진을 찍었는데 목뼈에 뭐 좁혀졌다더라고. 그걸 이제 약을 투입해가 뭐 이렇게 넓혀주는 것 같더라고.
바쁜 일과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 순청 씨.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한데요. 오늘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오늘 안 피곤하세요 지금? 피곤해도 병원 가야 됩니다. 치료받거나 몸이 가벼워집니다. 조금은 피곤하기도 하지만 더 건강해질 거란 희망으로 힘을 내어봅니다. 금방 도착한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순청 씨인데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 맞아본 분이 좋다고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가자 그래갖고 그래 얘를 데리고 여기 처음에 와서 그 같은 사람들 알아듣게끔 설명을 세세하게 잘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믿음이 많이 갔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순청님, 네. 지금 이제 발 저린다거나 목 아픈 거 지금 좀 어떠세요? 거의 다 난 거는 마찬가지. 아유, 5번 맞았을 때 안 아팠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원장님 맞으라 해서 계속 또. 어머니가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는 팔에 힘도 좀 빠지고, 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이게- 수가 이게 안 없어요. 됐지. 그렇죠? 이게 끝까지 이게 안 이게, 됐지. 맞아요, 이래밖에 맞아요. 안 됐지.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나 이제 좋아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만졌을 때 통증은 혹시 자, 요런 근육은 괜찮으세요? 네, 없어요. 자요. 뒤로 이렇게 젖혀서 여기를 좁아지게 하면 저림 증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를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힘 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팔을 쭉 뻗어 보시고요. 좋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위로 쑥 버티세요. 자, 버틸게요. 좋아요. 그래서 밑으로 쑥 내려보세요. 밑으로 쑥 내리고 버티세요. 버티세요. 좋아요. 지금 힘 빠지거나 그런 증상은 완전히 회복이 됐고요. 전혀 그죠? 없어요. 예, 맞아요. 보강으로 제가 오늘도 목적으로 네. 또 프로로 치료를 한번 해드리도록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순청 환자분의 경우 내원하기 3일 전부터 갑자기 좌측 어깨부터 아래팔까지 힘이 없다. 왼쪽 팔을 들어서 목에 닿는 것도 힘들고 팔이 약간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경추 5번과 6번 사이 협착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실제 운동신경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아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양한방 통합통증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는데요. 한 번 주사 후 좌측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호전되었고 두 번째 치료할 때는 팔에 힘없는 증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3에서 4회 치료 후 왼쪽 팔을 굽힐 때 어깨에 손이 안 닿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호전되었고 5회 치료 후에는 좌측 팔이 저린 것도 호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협진은 각각의 장점을 통합하여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만성화와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방은 구조적인 병변을 해결하여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한방은 기능과 체질을 회복하여 병의 재발을 억제합니다. 치료 후 관리와 예방 중심의 협진 치료는 척추관절 질환의 재발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 들어갈게요. 따끔합니다. 따끔. 오늘도 양한방 치료가 함께 진행되는데요. 먼저 목 부위에 약해진 인대와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프롤로 주사 치료가 실시됩니다. 경추 5, 6번 부위는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로 이곳의 불안정성은 팔저림과 힘 빠짐으로 이어지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손상된 부위에 자극을 줘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 힘이 빠지고 저렸던 팔의 기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방 치료도 함께 진행됩니다. 침 치료를 통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기혈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어 통증을 가라앉히고 목 주변의 뻣뻣함을 풀어줍니다. 전기 치료도 더해지는데요. 저주파 자극이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치료 효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안 아파요 이제. 다 돼요.
다 돼. 이것도 돼. 이게 이래 되는 게도 다 돼. 안 아프고 건강한 게 바람이죠. 뭐. 나같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해볼 효과를 봤으니까 추천해보고 싶죠.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남편과 다정하게 병원을 찾은 권옥남 어머니는 오랫동안 남편의 간병을 하다 생긴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만큼 걷는 일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침도 맞아보고 주사도 주사는 그걸 맞으니까 그 후유증이 있으니 겁이나 더 못 맞겠고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게라 수술 알고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게라 병원에 수술해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해보고 이제 수술을 되게 아프면 못 그러면 수술할 수밖에 없다 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아버님 오셨는데요. 허리 다리 저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힘쓰는 거라든지 좀 어떠세요? 저린 거는 요 발 앞에 부분, 요 발끝에만. 요 끝에만 약간 예, 있고 예,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제 이 다리 여기는 힘도 좀 생기고 맞아요. 요 허리는 네. 이제 조금 음. 이제 좀 무리하게 걸으면 좀 그죠? 아프고 많이 맞아요. 좋아졌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엔 제가 수술을 권유를 했었던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발등 올리고 내리고 하는 힘이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게 좀 손상이 온 거라서 그거는 사실은 수술을 하는 게 맞거든요. 아버님이 수술하고 너무 고생하시고 하고 나서도 아픈 걸 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수술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치료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그 협착증 마디가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완전히 졸업은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좀 하면서 제가 봐드려야 하는 케이스예요. 예, 고맙습니다. 두 분 계속 제가 관리 잘 해드릴 수 있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원 당시 권옥남님은 2년 전 남편분 척추 수술한 뒤 간병하다가 본인이 병이 났다고 하셨는데요. 우측의 저림 증상이 허리부터 엉치, 허벅지, 발바닥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유했으나 거부하셨습니다. 5번 요추 협착증이 심하고 여러 요추에서 퇴행성 척추증이 있는 환자분이어서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 가능할지 해봐야 알 것 같다 말씀드리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까치발 서기 운동, 벽을 잡고 한 발로만 서 있기 운동과 같이 혼자서도 본인의 레벨에 맞게 할 수 있는 재활 운동 치료를 과제로 내주고 허리에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권옥남님은 하루에도 100번, 200번 틈이 날 때마다 운동 치료를 잘 따라 주셨습니다. 8회 치료 후 허리와 우측 엄지발가락, 발목 들어올리는 힘이 생기고 통증도 호전되었습니다. 한두 달 뒤에는 발바닥 전체에서 발끝 정도로 감각 저하의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중치료 이후에도 계속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하였고 한 달마다 보강하는 의미로 주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롤로 치료는 계속됩니다. 어머니는 협착증이 여러 마디여서 오른쪽으로 이제 다리 아프고 저리고 엉치 아프고 했는데 왼쪽 엉치도 아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왼쪽 엉치가 더 아프다 하셨으니까요. 왼쪽 엉치랑 오른쪽 엉치랑 다 같이 신경 나오는 큰 길목 다 보고 척추뼈 사이사이에도 신경 나오는 길목에는 약이 들어가겠습니다. 따끔. 권옥남 어머니는 엉덩이부터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반복된 치료를 통해 통증은 서서히 옅어지고 잃었던 힘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병원까지 걸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좁을 협, 부착할 착을 써서 척추의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붙어버리는 병입니다. 붙으니까 신경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프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경추와 요추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목에서 팔 그리고 허리에서 다리까지 나타나는 증상, 즉 방사통입니다. 특히 허리를 숙일 때 허리와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발까지 저립니다. 쑤신다, 전기가 통한다, 아린다 등등 호소하는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인대와 힘줄에 손상이 있어 프롤로 주사를 해서 인대와 힘줄을 보강하고 증식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눌린 경우 초음파를 보면서 그 부위의 유착을 방해하는 신경 프롤로 치료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로 척추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다스린 후 이어서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는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마사지를 통해 굳어진 근육을 섬세하게 풀어줍니다. 양방의 재생 치료에 한방의 순환 치료가 더해져 권옥남 어머니는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많이 짜졌지. 지금 한 100m는 넘기 안 쉬고 걸어갔지. 이쪽에 다리는 거의 다 나섰는데 이쪽 다리가 힘들었나 봐요. 야 때문에. 근데 요는 거의 다인데 요만 요 무릎이 지금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래 그것만 났으면 날라쟁이거든요. 기분이. 둘이서 좀 언제 걸어 댕기고 친구들이 지금 놀러 가려고 막 어디 여행 가자는데 그거 딱 우리 때문에 못 가고 지금 같이 댕길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소원이거든요. 저는 안 아프고. 오늘은 오후 진료가 없는 날. 이렇게 일찍 끝나는 날인가 했더니 옥진아 원장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치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환자의 상태와 거주 환경까지 고려하며 꼼꼼히 짐을 챙깁니다. 의료기관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진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방문 진료를 통해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확보하고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행이 곤란한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외래 한번 오려면 이동부터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1차 의료 방문 진료를 신청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정해진 시간에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진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약물과 연고 등을 처방할 수 있어서 편리함을 느낍니다. 이동의 불편함이 줄어드니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단순한 감기 같은 급성질환의 관리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도 가능하고 욕창 관리도 가능합니다. 필요시에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혼자 판단하고 환자 관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든든히 의료 장비를 챙겨 환자 집에 도착한 옥진아 원장. 환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이 길은 치료 이상의 믿음을 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무릎 통증과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이선희 할머니. 얼마 전 혼자 있다 넘어져 뒷머리를 다치고 무릎에 물이 차면서 기력이 더 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아픈 건 없으세요? 지금 오른쪽은 괜찮아요? 오른쪽도 아픕니다. 오른쪽도 아픕니까? 아하. 지금 어머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동안도 또 소리 난다, 그죠? 네, 맞아요. 오늘은 무릎을 먼저 볼게요. 네. 환자분은 저희한테 방문진료 의뢰하셨을 때 며칠 전에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신 이후로 뒤통수에 멍도 크게 들고 또 식사도 잘 못하시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저희한테 방문진료를 요청 주셨어요. 환자분을 관찰을 해보니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고 또 의사소통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혼자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무릎이 부어서 좌측 무릎이 부어서 열감도 심하고 관절낭도 많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7도 이상의 미열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거는 보호자분이 말씀을 주셔서 알고 있었는데 무릎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릎에 물을 빼고 그다음에 통증 주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기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수액 주사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한번 치료한 이후에 무릎은 많이 통증이 호전되었고 기력도 많이 회복하셔서 전과 같은 정도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문진료 대상은 우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과 복지카드가 있는 장애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임신과 출산 내지는 골절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거동이 불편해서 외래로 진료가 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 진료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장애인 주치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아파요? 요런데? 세게 누르면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통증 주사 좀 해드릴게요. 부어오르고 열감이 있던 무릎에 주사 치료가 진행됩니다. 관절내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뻣뻣했던 움직임을 풀어줘 좀 더 편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무릎 통증을 다스리는 치료부터 기력 회복을 위한 영양 수혜까지 환자의 전반적인 몸 상태와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맞춤형 치료는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문 진료를 요청받아 저희가 갔을 때 기본적으로 약 처방 전 그리고 수액 주사 치료 그리고 저희가 초음파를 보고 직접 통증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재활 치료도 가능하고 와상 환자 같은 경우 욕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욕창을 처치하고 관리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침상에 오래 누워 계신 환자분들에게 생각보다 관절 구축이라든지 척추 관절 통증 질환이 많습니다. 많이 걷지 못함으로 인해서 굳어서 나타나는 통증이나 변형은 없는지 항상 잘 살펴보고 어깨라든지 허리, 목 같은 척추의 질환이 있는지도 항상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모든 드시던 약을 다 체크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정리를 해드리고 드셔야 되는 약이 빠진 경우도 저희가 재처방을 해서 집에서 휴대용 프린터기로 이렇게 처방전을 내서 받을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고요. 누워서 오래 계시던 분들은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욕창이라든지 피부염 같은 것들이 생겨서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는지는 제가 주변에 피부를 다 살펴봐서 꼭 체크를 해봐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료는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다음에 또 와서 수액 치료도 봐드리고 어머니 허리 아픈 것도 또 챙겨서 봐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예.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잘 지내시고요. 예,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통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왜 통증이 생겼을까에 대한 원인을 치료해야 재발도 덜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부위는 그대로 둔 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받고 계속 쓰다 보면 척추 관절은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통합적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양한방 통합치료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여 치료하십시오. 수술 후에도 아픈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 환자분들은 직접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와 장애인 주치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오래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통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척추와 관절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데요. 오히려 방치할수록 일상은 더 위축되고 움직임은 제약을 받게 되니까요. 통증 없는 삶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아 건강이 온몸 건강과 연결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치아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아 문제는 노년층의 일상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양치를 아무리 해도 계속 음식물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 나고 저한테 자꾸 약간 냄새가 자꾸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말이 헛나오더라고. 그런 건 좀 있었지. 하도 그 세척하는 게 불편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꿔봤어. 털리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끼워 놓으니까 이거 음식물도 맛도 제대로 모르겠고 또 상대방하고 말할 때 어떻게 잘못하면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안 좋더라고. 사람의 영구치는 생후 6세부터 시작하여 평생 사용해야 하지만 외상이나 노화, 치주 질환 등으로 치아를 상실하거나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하거나 말할 때 발음이 어색하고 외모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전에는 텔리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전학 임플란트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는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조골에다가 치아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나사를 몇 개를 심어서 그 위에 보초를 만드는 형태인데요. 예전에는 거의 치아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넣는 것이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가능하면 최소 침습으로 4개에서 7개 정도 사이, 뭐 많게는 8개 또는 뭐 6개 정도면 14개 치아를 우리가 대체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발전을 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도 치아 타입으로 또는 뭐 오버덴처라에서 뭐 꼈다 뺐다 하는 틀니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 또는 오론 X라고 해서 뭐 최소의 치료로, 그러니까 최소 침습으로 뭐 4개, 6개 이 정도의 임플란트 개수를 가지고 전체 치아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보초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을 해서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치료의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환자분이 틀니를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꼈다 뺐다 하지 않고 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주로 이제 씹는 면이 틀니아에 비해서 지르코니아 재질이라든지 이런 재질이기 때문에 좀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모가 잘 안 돼서 그대로 항상성을 가진다든지 저장력이 틀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씹히고 잇몸 보초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스레이, 뭐 최소로 해도 파노라마라든지 CT라든지 그런 엑스레이를 찍고 또 초기 인상 체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진단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뭘 목표로 하는지를 같이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이나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래서 임플란트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치과의사의 외과적인 개입을 최소로 해서 개수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외과적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뼈하고 임플란트가 잘 붙으면 그 위에 이제 본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을 뜨게 되면 이제 보초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 하는 의사마다 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디지털 시대에 이런 수직 고경을 정하는데 3단계를 나누어서 수직 고경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런 보철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뭐 얼굴 사진을 계속 찍고 여러 가지 진단 자료를 가지고 기용사분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일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보철이 만들어지고 나면 환자분께 이제 끼우고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 기간에 넘어가서 혹시 어디가 재활 기간 동안 어디가 불편한지 잘 적응이 되는지 보철을 다시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예방이라는 단계.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다시는 이렇게 나쁜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가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는 목요일 오후
포근한 머플러를 두른 박지영 씨가 치과에 들어서는데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라운 치료를 한 치아에 문제가 생겨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믿고 이곳을 찾았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쪽에 작은 어금니가 한 10년 전쯤에 보철을 했었는데 그 한 이후로 계속 음식물이 많이 끼어가지고 나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좀 방치되다 보니까 안으로 좀 썩어 간 것 같아요. 조금 냄새도 나고 일단 음식물이 항상 먹을 때마다 끼고 양치를 아무리 해도 계속 음식물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 나고 저한테 자꾸 약간 냄새가 자꾸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했어요. 다른 치과 가봤는데 어차피 이 치아는 이제 뽑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여기 치과 잘한다고 소문 듣고 또 대표 원장님이 식립 잘하고 하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오게 됐어요. 처음 내원했을 때 치아가 이 크라운이라고 하죠. 예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덮어 씌운 그런 치아였는데 이제 신경이 없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서 안으로 이가 썩은 걸 이제 모르고 계셨던 분이에요. 심지어는 치과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인데도 본인의 치아가 그렇게 썩은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치아가 부러졌는데 보니까 이가 안으로 다 삭아서 더 이상 이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되었고 또 발치를 한 부위에 양옆의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 치아로만 해결을 하는 임플란트 치료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뼈가 좀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뼈하고 임플란트가 잘 굳게 되면 저희가 살짝 열어서 위에 단추를 달아요. 그리고 잇몸살이 이제 낫게 되면 본을 떠서 디지털 보철을 만들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스캔해서 만들 수 있는 보철이고 뭐 그런 과정을 하면 이제 치료가 완료가 돼서 뭐 자연스럽고 잘 씹히는 그런 형태 보철이 완성될 거예요. 위에 이가 하나도 없어 완전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던 안상욱 아버님은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임플란트 하고 있었거든. 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1차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 2개월을 기다렸어. 막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왜냐? 틀니를 해도 큰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틀니가 조금 이상이 있어 있긴 해. 이왕 하는 것만 해보자. 그래 땡겨. 아이고 대표님 한번 입안에 제가 상태 한번 보고 오늘 중간 단계니까 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저희가 높이를 한 3번 정도 측정하는데 오늘 3번째 측정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치아도 한번 끼워 볼게요. 요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많이 소실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잇몸뼈도 우리가 보철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잇몸도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치아도 만들고 그런 과정입니다. 이쪽으로 고개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자,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이해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치아가 보이는 곳이고 이제 어디까지 잇몸을 만들지도 저희가 평가하는 거고 요 티타늄 프레임 위에 이제 다음번에 요 잇몸 색깔에 맞춰서 인공 잇몸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기는 저 이를 만드시는 직접 만드시는 기용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요. 한번 같이 보고 저희가 여기서 직접 만드는 거니까 어떤지 한번 저희 선생님도 체크하고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완성이 되면 이쁘겠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요 이제 다음번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틀니는 평생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일단 여기 환자분도 그렇게 뼈가 좋으신 상태는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이가 없는 채로 계셨기 때문에 잇몸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굉장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 8개 정도를 위아래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본을 떠서 이를 지금 저희가 제작 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 중간 과정에 요 티타늄 프레임입니다. 요 프레임만큼 잇몸이 결손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잇몸 색깔이 나는 그런 재료로 색깔을 자연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치아 부분은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입니다. 요걸 일단 한번 넣어봐서 어떤 형태가 되는 게 환자분께 잘 어울릴까,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까, 그런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굉장히 정밀하게 피팅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총 3단계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단계로 저희가 검사를 한 단계이고요. 요 다음번에 오시면 이제 치료가 완료가 돼서 완성된 보철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 끼게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30년 동안 없었던 이가 이제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체크 단계를 이를 끼우고 일주일 뒤에 체크, 한 달 뒤에 체크, 3개월 뒤에 체크, 6개월 뒤에 체크,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체크 단계를 루틴하게 하는데요. 처음에 이가 들어가고 나서 뭔가 기계가 작동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유격이 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나중에 또 조여줄 거는 또 조여주고 수정할 건 수정을 하고 이 적합을 좀 봐줘야 될 상황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치과의사의 아주 오래된 그런 경험과 노련함으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조정하고 때로는 거기서 보고 환자분은 괜찮다고 하셔도 또 저희가 볼 때는 아닐 경우에 또는 제가 괜찮다고 해도 환자분이 좀 너무 적응을 못 하실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하나 더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전용 기공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를 만들었던 스페셜리스트인 그 기공사가 직접 또 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혹시 수정을 하거나 또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는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환자분들은 치료하기 전까지 이 제품이 나오면, 물건이 나오면 끝났다 생각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을 하는 신준혁 원장. 환자의 변화된 모습과 얼굴과 치아의 어울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안상욱 아버님도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변화될 모습을 상상하며 사진 촬영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게 뼈에 그 나사가 들어가고 나서 뼈하고 붙는 기간이 있어요. 또 하나하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오늘 이제 이런 마지막 최종 단계에 왔고 또 요 최종 단계에서 이제 진짜 보철을 만들잖아요. 이제 기공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철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틀니는 다시 쓰지 않게끔 도와드리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가 나오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엄청 귀찮게 해드릴 거예요. 와서 알겠습니다. 관리해야 되고 또 저희 3층에 가면 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고의 치료를 해드렸으면 또 거기에 맞는 또 환자분도 거기에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과정 중에 지금까지 대표님은 10분의 1도 안 하신 거예요. 보철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신 만큼 요 이가 나오고 난 다음까지는
그전에는 제가 뭔가를 말씀을 많이 드리기에도 나온 결과가 없으니까 예. 그런 거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불편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또 제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만들어요. 또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잘 씹힐 수 있을지, 또 오래 갈 수 있을지 제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전체 치아를 구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계속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치료가 그렇겠지만 이런 데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아가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님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뭐 전악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로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래쪽은 부분 틀니를 하고 또 위에는 뭐 임플란트를 하고 밑에는 좀 이렇게 부분 틀니를 좀 쓰시다가 다음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이런 다음이 있는 치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환자분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경청해서 또 그거에 맞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 생각해요. 또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환자분들이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또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진료 시간에 맞춰 치과에 도착한 김원도 씨는 요즘 먹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틀니를 쓸 때는 틀니가 빠질까봐 마음껏 먹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끼워 놓으니까 이거 음식물도 맛도 제대로 모르겠고, 또 상대방하고 말할 때 어떻게 잘못하면 이거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안 좋더라고. 텔레비에 이거 하는 걸 몇 번을 하더라고. 여기가 내 맞을까 싶어서 나도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요. 환자분은 위의 치아가 이제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는데 이 틀니에 거는 치아가 더 이상 쓸 수 없게끔 덜렁덜렁 한 상태에서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양쪽으로 치아가 2개, 3개씩 남아 있는데 비교적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 뒤쪽에 이 뼈가 너무 얇아서 뼈 이식을 좀 광범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아래쪽에는 일단 부분 틀니로 좀 쓰시다가 여기도 위에처럼 또 탈이 나서 문제가 됐을 때 이 치아를 발거를 하고 양쪽으로 임플란트를 뭐 5개, 6개 정도만 심으면 또 전체를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예비 단계로 아래쪽에는 부분 틀니를 쓰시고 위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하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치료 전 케이스이고요. 여기는 치료 후입니다. 아래쪽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치아들을 이용을 해서 수술이나 이런 거는 하진 않고 그냥 부분 틀니만 이렇게 만든 상태이고요. 위에는 어금니 쪽에 여기 보면 안 좋은 상태로 치아가 오래 있는 상태에서 이를 빼는 바람에 뼈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존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대규모의 사각동 거상술을 해야 되고 뼈 이식을 많이 해서 뭐 1년 가까이 기다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이지만 오론엑스 같은 보초를 하게 될 때는 뼈 이식을 굳이 무리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뼈 이식을 하고 이쪽에는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해서 총 7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14개 치아를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뼈 이식 기간을 단축을 시키니까 거의 뭐 1년 가까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결과는 훨씬 더 좋고, 또 벌써 웃을 때부터 초진띠에는 환자분이 저렇게 찡그리는 게 아니라 웃을 때 이게 이 꼬리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면 저런 표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가 들어가고 편안해지니까 이 꼬리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이런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저희들은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우리가 신경치료 한 치아보다도
더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경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많이 염증이 진행된 상태 아니고는 환자분께서 직접적으로 알기가 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인 점검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보고 뼈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줄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서 난 괜찮아 하고 너무 방치를 하신다면 또 자연치보다 더 공격을 받기 쉬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고, 더구나 또 요즘에는 이 관리 파트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대신을 해서 주기적으로 강제적으로 치과에서 환자분들 약속을 잡아서 뭐 2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대신 양치를 해준다든지 뭐 어떤 약제를 바른다든지,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노화 그런 치료들이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쓸 확률이 높아지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는 그 털리를 했을 때도 사과도 못 먹어서, 사과 같은 거는 지금 부담 없이 먹고 있습니다. 음식은 뭐 많이 따뜻한 거는 못 먹어도 그래 조금은 먹습니다. 그러고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에 뭐 이빨이 다 있으니까 그게 좋죠.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 위치로 그대로 계속 갔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부담 없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우리 지금은 트렌드가 채소 침습이라는 트렌드가 지금 많이 화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임플란트의 개수를 줄여서 4개에서 6개 정도로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트라우마를 줄이고 또 의사의 외과적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면 또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무서움도 줄여들 수 있고, 또 전신질환자나 고령이나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발전이 있는 만큼 또 환자분들께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아를 더 유심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